요즘 뇌 건강 걱정 많이 하시죠? 주변에 치매에 걸린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뇌 영양제나 공진당 같은 걸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비싼 뇌 영양제나 치매 치료제 없이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간단한 운동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씹기, 호흡, 걷기입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리듬 운동의 일종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세로토닌이 충분히 작용하여 뇌 기능이 활발해진답니다. 세로토닌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평소에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면 뇌와 신체가 건강해져서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로토닌 뇌활성법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세로토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치매까지 예방하는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뇌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퇴화가 기억력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뇌의 특정 부위들의 세로토닌 손실이 경도 인지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 지능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노인들보다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10에서 15%가 해마다 치매로 진행되고 경도 인지장애의 50%는 결국 치매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된 생지 연구에서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기 전에 세로토닌 퇴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학자들은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이 사용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로토닌 연구의 최고 권위자 아리타 히데오는 생활 속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알아봐야겠지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리듬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씹는 것입니다. 먹을 때 꼭꼭 잘 씹어야 하는 이유가 소화 촉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씹으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아침밥을 먹을 때도 씹는 것을 의식해가며 열심히 씹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요즘 채소, 과일식으로 당근, 야채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자는 이런 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말합니다. 밥은 챙겨 먹지 않아도 씹기를 걸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지요. 채소 주스는 사실 씹을 것이 없지만 저자는 침이 나올 때까지 그냥 몇 분 동안 씹는다고 합니다. 씹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씹고만 있는 것이 어렵다면 껌을 5분 정도 씹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200회쯤 껌을 씹으면 입부터 상쾌하게 잠을 깰 것입니다. 출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질긴 껌으로 씹기 운동을 하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약하면 항중력근에 대한 자극이 부족해져서 씹는 힘도 약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음식을 씹을 때 잘 씹지 못하는 것은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의과학으로 풀어낸 건강수명 100세의 김혜성 박사님도 씹는 것 역시 저작근이라는 커다란 근육을 움직이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저작근의 기능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치매에 취약하다고 말하지요. 걷기는 일상적인 동작인데다가 밖에서 걸으면 햇볕과 리듬 운동이라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게 되므로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밖에서 걷는다고 하면 보통 산책을 생각하지만 사실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서는 리듬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산책을 하며 햇볕도 받을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신속하게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효과적인 걷기는 따로 있는데요. 다소 빠른 걸음으로 리듬 있게 걷되 반드시 자신의 걸음에 의식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변을 둘러보거나 다른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로움은 다른 기회로 미뤄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려면 걷는 것에 열중해야 합니다. 매우 열심히 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걷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저 걷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폭이나 호흡에 맞춰 가볍게 달리는 것이 집중하기에 더 수월합니다. 운동의 종류나 양이 같아도 동작에 열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큰 차이가 납니다. 주변 경치에 시선을 두거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해가며 걸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걷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적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걷더라도 대화 없이 각자 자신의 걸음의 의식을 모아야 합니다. 세로토닌 활성화에 관여하는 다른 하나는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그 신호가 뇌의 봉액선에 있는 세로토닌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흥분시킵니다. 빛이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주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부터 아침에 해가 뜨면 저절로 잠에 깨어 활동하기 시작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졸려 잠이 드는 생활을 거듭해 왔습니다. 수면과 각성의 균형은 바로 이 생체 리듬 덕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인간의 생체 리듬은 25시간입니다. 순전히 생체 리듬에만 따라 생활하면 매일 1시간씩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 자극이 그 차이를 조절합니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뇌신경은 망막을 통해 들어온 빛의 신호를 받아 자율신경의 활동성을 제어합니다. 밤에는 활동 수준을 낮추고 낮에는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빛 자극에 상응하여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빛만 있다고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밝기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일반 실내 등의 밝기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낮에 실내에 있더라도 날씨만 좋으면 창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빛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충분합니다. 햇빛의 밝기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얼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걷어서 실내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유 있게 햇볕을 받을 수 있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습관이 되면 몸도 자연히 그 상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흐트러진 생체 리듬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실천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햇빛을 받는 기회가 적고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불쾌 증상이 나타납니다. 겨울이 되면 우울해지는 겨울 우울증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 용어로 계절성 감정 장애라고 합니다. 이 겨울 우울증은 햇볕을 적게 받거나 밝기가 충분하지 못해 일어나며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흔히 아침이면 잠이 덜 깨 몽롱하지만 낮이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아침형 생활의 이점을 이용하면 이런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하면 우리 뇌가 보다 신속하게 세로토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 낮 시간대 업무 효율도 크게 오릅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호흡은 복근 호흡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날숨을 의식해서 호흡할 때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필이나 관악기를 연주할 때, 운동 중에 숨을 크게 뱉어낼 때입니다. 그다지 의식하지는 않지만 이때 분명히 배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읽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 복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호흡법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세로토닌 뇌 활성법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걷기, 씹기, 호흡이라는 간단한 리듬 운동과 햇볕으로 세로토닌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한 세로토닌 수면법과 스트레스 관리법 및 다양한 호흡법까지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제 견해로 재해석해 드렸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밖으로 나가 햇볕을 맞았는데요. 눈이 부신 강렬한 햇살이 제 뇌세포를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하실 때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꼭꼭 씹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